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출마, 황우여에 달렸나입니다. 예, 국민의힘 전현직 비대위원장이 함께 등장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당직자들하고 저녁을 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총선 직후 먼저 당직자들에게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못 드린 게 많이 아쉽다 이런 작별 인사를 남겼던 바가 있죠. 제대로 못했던 인사를 딱 3주 만인 어제 만찬 회동 형식을 빌어서 한 셈입니다. 이 자리에는 자신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모두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에 저보다 더 고생한 경호팀 또 당 실무팀 등을 뵌 것이라면서 제일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,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참석한 한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면요. 선거 직후보다는 건강이 좋아 보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이제 자주 보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자주 보자. 꽤 의미심장한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. 지금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다시 정치에 복귀하느냐 이 관심이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현재로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본인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. 당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 체제는 과도기 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 변수가 안 될 걸로 봤는데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비대위 활동 기간부터가 변수가 됩니다. 전당대회를 오는 6월부터 7월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비대위원도 못 꾸린 데다가 새 원내대표도 선출되기 전이어서 물리적으로 미뤄질 가능성 높은 상황인데요. 또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 임기 자체가 최대 6개월이거든요. 지난 총선에서 출마 의사까지 보였던 황 위원장이 비대위 기간을 좀 더 충분하게 두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주도로 만들었던 당원 투표 100% 룰도 대거 손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룰도 중요한 변수고. 근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점잖은 스타일 아닙니까? 예, 특히 과거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. 대체적으로 점잖은 이미지로 통하는데 과거에 또 원내대표 시절 반값 등록금이나 감세정책 철회와 같은 정부 기조와는 다른 정책을 내걸어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한 바도 있기도 했습니다. 황 위원장 오늘 TV조선과 통화를 했는데요. 혁신 없이 전당대회 준비만 딱 하고 끝내는 그런 비대위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관리형 비대위에만 머물지 않고 현안 또 당 쇄신안을 제대로 챙기는 사실상의 혁신위원회 역할까지 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.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출마, 황우여에 달렸나의 느낌표는 다시 소신껏으로 하겠습니다. 이 황 위원장은 원내대표 시절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할 때도 친박계로부터 경질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.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소신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지영 기자, 잘 들었습니다.